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아씨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 남기면 하트 보내드릴게요. 매맞는 마님을 구해 대박난 머슴.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기와를 때리는 빗소리 사이로 집 안에서 사람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섞여 나왔다. 윤재호는 술에 취한 채 안채문을 열었다. 이 집의 주인 어른이었다. 겉으로는 단정한 양반이었지만 술이 들면 다른 얼굴이 드러나는 남자였다. 말이 없었다. 말이 없는 날이 더 위험했다. 이 집의 안방마님이자 그의 아내인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 숙여 웃는 여인이었지만 문이 닫히면 가장 먼저 침묵을 배워야 했던 사람이었다. 이 밤이 어떤 밤인지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윤재호의 손이 팔을 붙잡았다. 세게 잡지 않았지만 절대 놓치지 않는 힘이었다. 오늘 주막에서 무슨 소리 들었는지 아느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변명이 되고 변명은 더 큰 벌이 된다는 걸 이미 수없이 배웠다. 회초리가 내려왔다. 처음엔 얕게, 그 다음엔 깊게.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만 골랐다. 등과 허벅지, 팔 안쪽.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소리를 내면 더 길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윤재호는 늘 같은 말을 했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든다. 내 체면을 망치는 게 누구냐? 그 말이 끝날 즈음 서연의 손끝은 감각이 흐려져 있었다. 헛간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다. 머슴 길상이었다. 열면 끝이라는 걸 알기에 길상은 문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귀를 막을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마루를 닦았다. 손이 떨렸지만 치마 속에 숨겼다. 길상은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물동이를 드는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소매 아래로 어두운 멍 자국이 스쳤다. 그날 이후 윤재호는 집에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술 냄새보다 더 진한 향이 따라왔다. 매화라는 기녀였다. 매화는 처음부터 계산적이었다. 윤재호는 허영심이 크고 체면에 약하며 여자의 말에 쉽게 흔들린다는 걸 단번에 알아봤다. 상전어른 같은 분이 이런 고을에 묵혀 계시기엔 아까워요. 한양이라면 상전어른 같은 분 줄 세워 모실걸요. 윤재호는 그 말에 취했다. 술보다 매화가 만들어주는 큰 사람인 나의 기분에. 처음엔 작은 선물을 요구했다. 비단 한 필, 은가락지 하나. 그 다음엔 말 한 필, 주막 외상값 정리. 매화는 늘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씨앗이에요. 큰 나무가 되려면 더 넣어야죠. 윤재호는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돈은 집에서 나왔다. 서연의 혼수, 창고의 곡식, 소작인의 목. 그럴수록 집에서는 폭력이 잦아졌다. 윤재호는 실패의 분노를 서연에게 쏟았다.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엎었다. 바느질이 느리다며 밤새 다시 하게 했다. 손님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인 척 웃다가 문이 닫히면 서연의 입을 막았다. 소리 내면 끝이다. 서연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거울을 보지 않게 되었다. 상처보다 눈빛이 무너지는 게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상처에 약을 바르고 있었다. 문 밖에서 길상의 발소리가 멈췄다. 약초를 더 구해왔습니다. 서연은 애써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입술이 먼저 열렸다. 너는 여기 오래 있지 마라. 이 집은 사람을 부서지게 만든다. 길상은 낮게 말했다. 마님이 부서지는 걸 보고 도망치며 저는 평생 제 얼굴을 못 봅니다. 서연은 그제야 길상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연민도 호기심도 아닌 도망치지 않겠다는 사람의 눈이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길상 앞에서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다. 완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밤에 악몽을 꾸면 길상은 멀찍이 등잔불을 켜두고 앉아 있었다.
다가오지 않았고 떠나지도 않았다. 서연이 잠에서 깨어 숨을 몰아쉴 때마다 길상은 늘 같은 말만 했다. 여기 있습니다. 서연은 어느 날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다는 걸 깨달았다. 자기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다. 길상은 그 사이 움직였다. 곡식을 빼앗긴 소작인들, 외상값에 눌린 장사치들, 윤재호에게 이용당하다 버려진 하인들. 사람들이 한 명씩 길상의 편에 섰다. 우리가 가진 건 이뿐이야. 입이면 충분합니다. 입이 모이면 길이 됩니다. 매화는 윤재호를 더 시험하기 시작했다. 윤재호가 돈을 더 끌어오지 못할수록 매화의 말은 날카로워졌다. 요즘은 왜 이렇게 답답해요? 한양에 갈 큰 사람이 이렇게 굼떠서야. 윤재호는 불안해졌고 매화를 붙잡기 위해 더 무리했다. 매화는 웃으며 윤재호의 약점을 찔렀다. 상전 어른은 체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더 크게 보여줘야죠. 사람들 앞에서 한 번만 크게 쓰세요. 한 번만요. 그 한 번이 윤재호를 무너뜨릴 줄은 윤재호도 몰랐다. 한편 사람들은 나를 기다렸다. 아무 날이나 택하지 않았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고 말이 가장 멀리 퍼지는 날을 기다렸다. 그리고 장날이 왔다. 그날은 일부러 장터 한복판이었다. 도망칠 수 없고 모른 척할 수 없는 자리였다.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이 나섰다. 뒤이어 또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금을 2번 냈습니다. 곡식 창고에서 빼돌린 걸 봤습니다. 그 몫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말은 멈추지 않았고 증언도 끊기지 않았다. 그렇게 장날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이 터졌다. 이중 세금, 곡식 창고 장부 조작, 소작인 착취. 이제는 소문이 아니었다. 모두가 보고 모두가 들은 일이었다. 윤재호는 웃었다. 당황해서 나온 웃음이 아니었다. 상황을 이미 장악하고 있다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고 사람들을 둘러보는 눈에는 여유가 있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이 자기에게 닿지 않을 거라 믿는 얼굴이었다. 사람들 앞에서 터져나온 말들을 그저 소란쯤으로 여겼다. 소작인들의 억울함도, 장부 이야기도, 머슴이 끌어모은 증언도, 잠시 시끄러운 장터 소리 정도로 흘려들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다. 머슴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양반이다.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믿음이었다. 신분 하나로 모든 걸 덮어온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잡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주변의 얼굴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아직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때 매화가 나타났다. 윤재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매화는 잠시 윤재호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제가요, 상전 어른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상전 어른 뒤에 있던 돈을 좋아했죠. 윤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매화의 소매를 붙잡았다. 내가 다시 벌면 다시 벌 힘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매화는 아주 낮게 말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남자는 이제 돈이 있어도 추해요. 윤재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매화는 애초에 자신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돈이 나오는 항아리로 봤다. 그날 밤 매화는 고을을 떠났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뒤통수를 쳤다. 매화는 윤재호의 돈을 단순히 들고 간 게 아니었다. 윤재호가 그동안 어디서 돈을 뽑아왔는지, 누구랑 붙어 먹었는지, 누구에게 뇌물을 줬는지 그 목록을 손에 쥐고 있었다. 매화는 떠나기 전 주막 주인에게 술값 대신 종이 뭉치를 넘겼다. 이거 필요하면 팔아요. 값은 크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주막 주인은 그 종이 뭉치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 그 안에는 관아 아전 이름, 돈 액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주막 주인은 겁이 났지만 동시에 욕심이 났다.
그리고 그 종이 뭉치는 결국 사람 손을 타고 돌았다. 윤재호가 가장 두려워하던 방식으로 조용히. 며칠 뒤 관아가 움직였다. 윤재호를 끌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뒤에 붙은 자들까지 함께. 그는 그제야 알았다. 자신의 체면이 아니라 연줄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윤재호는 자신의 죄를 가정사로 덮기 위해 서연을 탓하며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 했다. 자기 죄를 가정사로 덮으려 했다. 저 여자가 집안을 망쳤다. 저 여자가 말을 퍼뜨렸다. 그때 서연이 사람들 앞에 섰다. 처음으로 숨지 않았다. 저는 맞고 숨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맞은 게 죄입니까? 제가 맞고도 살아남은 게 죄입니까? 서연은 소매를 올렸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었다. 윤재호는 자신이 지금까지 세상에 던져온 말들이 되돌아오는 걸 봤다. 집안일이라고 덮이던 것들이 죄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다. 관졸이 그의 팔을 잡는 순간 윤재호는 마지막 체면을 위해 소리쳤다. 나는 양반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말했다. 양반이면 더 부끄러워해야지. 윤재호는 끌려간 뒤 관가에서 조사를 받으며 처음엔 능청을 떨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전들이 했던 일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매화가 남긴 종이 뭉치가 돌고 있었고 윤재호가 준 돈을 받은 아전들이 서로 살기 위해 그의 이름을 팔기 시작했다. 아전 하나가 말했다. 상전어른이 시켜서 했습니다. 상전어른이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윤재호는 그제야 공범의 법칙을 배웠다. 한 배를 탄 자들은 배가 가라앉으면 먼저 남의 발목을 잡는다. 그는 더러운 방식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그는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돈줄은 끊겨 있었다. 윤재호는 마지막으로 친척을 불렀다. 그동안 잔치에는 나타나던 그 친척들이 이번엔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전해왔다. 이제는 손절했다더이다. 같이 엮이면 같이 끌려간다더이다. 체면으로 산 인생은 체면이 깨지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윤재호가 관가로 끌려간 뒤 집은 텅 비었다. 안채는 더 이상 안채가 아니었다. 지켜줄 주인도 숨겨줄 체면도 사라진 자리였다. 서연은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밤이면 몸이 먼저 굳었고 문소리만 나도 숨이 막혔다. 그날은 마당에 오래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어서였다. 헛간의 사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 머슴이었다. 이 집에 그대로 계시면 사람들이 또 뭐라 할 겁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 집은 상처가 너무 많았다. 마루에도 기둥에도 밤마다 숨죽이던 공기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먼저 굳는 자리였다. 며칠이 흐른 뒤 결국 안채에서 나왔다. 도망치듯 나온 것은 아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짐은 많지 않았다. 혼수로 가져왔던 천몇 필, 손때가 묻어 색이 바랜 바느질 도구, 그리고 누구의 것도 아닌 이제야 제 것이 된 이름 하나뿐이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다. 중요한 건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맞지 않기 위해 숨어 사는 삶이 아니라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삶이 필요했다. 그녀는 장터 근처에 빈 방 하나를 얻었다. 기와도 낮고 방도 좁았지만 문을 닫으면 안채처럼 숨이 막히지 않는 곳이었다. 처음에는 사람들 눈을 피해 살았다. 고개를 들지 않았고 괜히 말이 붙을까봐 말수도 줄였다. 장터에서 들려오는 소리조차 몸이 먼저 긴장하며 받아들였다. 하지만 장터는 숨길 수 없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며 서로의 얼굴을 보고 손을 보고 말투를 기억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는 공간에서 끝내 아무도 아닌 채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어느 날 옆 가게 주인이 말했다. 천을 다룰 줄 안다면서요. 손이 단정해 보여서. 그 말에 잠시 망설였다. 장사를 한다는 건 다시 사람들 앞에 선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등잔불 아래서 오래 앉아 있었다. 맞으며 살던 날들이 떠올랐다. 숨기며 살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숨는 삶은 끝내도 된다는 것을. 다음 날 작은 판을 하나 내놓았다. 혼수로 남겨두었던 천몇 필이었다. 값을 속이지 않았다. 좋은 건 좋다, 부족한 건 부족하다 말했다. 사람들은 이상해했다. 속이지 않는 장사는 낯설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자세히 말해요? 나중에 탈락이 싫어서요. 그 말이 돌았다. 탈나지 않는 가게. 조금씩 사람이 붙었다. 많이 팔지는 못했지만 한 번 산 사람은 다시 왔다. 그 무렵 상단을 꾸리던 사내가 물었다. 장부를 볼 줄 압니까?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숫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숫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무서웠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부터 장부를 배웠다. 하루 매출, 남은 물건, 외상과 결제. 하나씩 적었다. 장부는 사람과 달랐다. 때리지 않았고 속이지 않았다. 정직하게 적으면 정직하게 남았다. 그 가게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고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한 약속이었다. 안방이 아니라 도망쳐 나온 자리였고 마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처음 서본 자리였다. 윤재호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날이었다. 이미 재산은 묶였고 사람들은 등을 돌렸다. 그날 그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향했다. 윤재호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찾아가려 했다. 서연이 아직도 자신을 두려워할 거라 믿었다. 두려움이라도 남아있다면 거기 매달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윤재호가 서연의 가게 앞에 섰을 때 서연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윤재호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내가 잠깐 미쳤던 거다. 돌아가자. 내가 다 바꾸겠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바꿀 수 있는 건 당신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바꿨어요. 내 인생을. 윤재호는 서연을 잡으려 했지만 길상이 그 사이에 섰다. 윤재호가 으르렁거렸다. 머슴 주제에. 길상은 웃지 않았다. 이제 머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서연을 부르는 입을 그 말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손을 내리는 순간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시선들이 이미 사방에서 그를 향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고개를 돌리거나 침묵으로 감싸주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윤재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체면도 없고 공포도 통하지 않았다. 윤재호는 뒤돌아갔다. 그 뒷모습은 양반이 아니라 남의 삶을 짓밟다 결국 자기 삶도 짓밟힌 사람이었다. 결국 관가 판결이 났다. 윤재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고을에서의 지위는 박탈되었고 장터에서의 거래는 끊겼다. 윤재호가 그토록 아끼던 기와집은 주인 없는 껍데기가 됐다. 그리고 그 집에서 가장 먼저 나간 것은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았다. 윤재호는 유배 비슷한 처지로 다른 곳으로 떠밀렸다.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무너졌다. 윤재호는 길에서 매화를 떠올렸다. 자기가 사랑한 여자라고 믿었던 그 여자. 하지만 매화는 윤재호를 사랑하지 않았다. 윤재호가 사랑한 건 매화가 아니라 매화가 비춰준 큰 사람인 나였다. 그는 어느 날 주막에서 매화가 남기고 간 말이 돌고 있다는 걸 들었다. 그 사람은 돈이 있을 때만 사람 같아요. 돈이 없으면 그냥 빈 껍데기. 그 말이 윤재호를 죽였다. 칼보다 더 깊게. 사람들은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았다.
관심이 사라지는 게 마지막 벌이었다. 서연은 자유를 얻었지만 곧바로 웃지는 못했다. 밤이면 숨이 막혔고 소리에 몸이 먼저 굳었다. 길상은 항상 그녀 곁에 있었고 묻지도 않았다. 서연이 어느 날 물었다. 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길상이 답했다. 요구받아본 사람은 요구 없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서연은 그 말에 오래 울었다. 맞아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살아나서 나는 눈물이었다. 며칠 뒤 관가와 원로, 장터 상인들이 모였다. 길상의 이름이 종속 명부에서 지워졌다. 오늘부로 길상은 종속이 아니다. 자유인이다. 붓이 내려가고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 길상은 처음으로 자신이 바람을 제대로 마시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부터 길상은 상단을 세웠다. 처음에는 작은 약속부터였다. 쌀 한 말, 소금 한 대박, 천 한 필. 길상은 시간을 지켰고 값을 속이지 않았고 물건을 바꿔치기 하지 않았다. 속이지 않는 장사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자신의 이름으로 가게를 열었다. 쌀과 천을 함께 파는 작은 가게였다. 간판에는 남편의 성도, 집안의 이름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이름만 있었다. 서연은 처음엔 장부를 보기만 해도 손이 떨렸다. 숫자와 약속과 계약은 윤재호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길상은 말했다. 이건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마님이 살아갈 힘입니다. 서연은 어느 날부터 장부를 서류가 아니라 숨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 숨을 잘 쉬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둘은 밤마다 등잔불 아래 앉았다. 장사 이야기, 사람 이야기,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미래 이야기. 서연이 말했다. 나 혼자서는 여기까지 못 왔어. 길상이 답했다. 저도 서연 당신이 없었으면 시작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 이름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까봐. 상단은 커졌다. 고을을 넘어 이웃 장터로, 더 큰 장터로. 그러자 경쟁이 시작됐다. 다른 상단이 길상을 못마땅해 했다. 새로 들어온 상단이 장터의 질서를 흔든다고. 길상은 싸우지 않았다. 대신 약속을 더 정확히 지켰다. 그 약속은 상단의 무기가 됐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렸다. 길이 끊기고 곡식이 늦어졌다. 사람들이 길상을 원망할까봐 서연은 불안해했다. 길상은 말했다. 늦어도 됩니다. 대신 숨기지 않겠습니다. 길상은 장터 한복판에 나가 말했다. 비 때문에 늦습니다. 대신 곡식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늦은 만큼 값은 제가 깎겠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처음으로 장사가 사과할 수 있다는 걸 봤다. 그 사건 이후 길상의 상단은 믿을 수 있는 상단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 객주에서 사람이 내려왔다. 큰 거래가 있다는 소문이었다. 한양에서 곡식과 천을 동시에 꾸준히 낼 상단을 찾고 있다. 허풍 없는 곳만.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다. 한양이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사람들이 더 독해질 거야. 길상은 답했다. 그래서 같이 가야 합니다. 서연이 없으면 저는 한양에서 길을 잃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가자. 이번엔 내가 도망치지 않을게. 둘은 한양으로 향했다. 한양은 고을과 달랐다. 말이 빠르고 거래가 빠르고 속이는 손도 빠르다. 객주 골목에는 약속보다 소문이 먼저 돌았다. 처음 한양 객주 문턱에서 길상은 무시를 당했다. 어디 시골 상단이 감히 값만 낮추려고 온 거 아니냐? 그날 밤 서연은 잠을 못 잤다. 길상은 말없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이 말했다. 나 아직도 가끔 겁이 나. 잘못하면 다시. 길상이 답했다.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무서우면 같이 무서워하겠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숨이 트였다.
누군가와 함께 무서워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인지 처음 알았다. 다음 날 길상은 한양 객주 주인 앞에서 말했다. 값을 낮추러 온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지키는 약속이 돈이 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객주 주인은 비웃었다. 한양은 그런 말로 안 굴러가. 길상은 짧게 말했다. 그럼 한양도 바꿔보겠습니다. 길상은 작은 거래부터 시작했다. 한양 상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무기로 삼았다. 정직함이 아니라 기록. 서연은 장부를 철저하게 정리했다. 날짜, 수량 출처, 운송 경로, 수령 확인. 누가 봐도 꼬투리를 잡을 수 없게. 한양 상인 하나가 헛소문을 냈다. 시골 상단 물건에 벌레가 있다더라. 서연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장부를 펼쳤다. 이 천은 어느 집에서 짰고 어느 날 염색했고 누가 검수했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벌레가 있었다면 그 말은 이 기록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말 책임지실 수 있나요? 소문을 낸 상인이 말문이 막혔다. 한양은 말로 이기는 곳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곳이었다. 책임을 묻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했다. 그날부터 한양 상인들은 길상의 상단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결정적인 승부는 큰 거래였다. 한양에서 큰 잔치가 예정되어 있었고 천과 곡식이 대량으로 필요했다. 기존 상단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값을 올렸다. 길상은 값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값은 정가로 하겠습니다. 대신 대금을 3번으로 나눠주십시오. 첫째는 출발할 때, 둘째는 도착할 때, 셋째는 검수 끝날 때. 한양 객주 주인은 웃었다. 시골 상단이 돈이 급하구나. 서연이 대신 말했다. 돈이 급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려는 겁니다. 운송꾼도 먹고 살아야 하고 짜는 이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상단이 버티려면 서로 살려야 합니다. 그 말은 한양에서 낯설었다.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빠른 손을 먼저 의심하는 곳에서 약속을 앞세우겠다는 말은 어딘가 어리숙하게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낯설미, 사람들 마음 한편에 오래 남았다. 때로는 익숙한 계산보다 낯선 태도가 신뢰가 되기도 한다는 걸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뿐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거래가 성사되었다. 큰 소리도 화려한 약속도 없었다. 서류 위에 적힌 날짜와 수량, 그리고 서로의 눈빛만이 전부였다. 운송날이 다가오자 하늘은 다시 비를 뿌렸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길은 미끄럽게 젖어들었다. 짐꾼들은 발을 헛디뎠고 수레는 몇 번이나 멈춰섰다. 멀찍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경쟁 상단들은 이번엔 틀림없이 실패할 거라며 낮게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 밤 상단은 멈추지 않았다. 산에는 사람들을 다시 나눠 배치했고 짐을 여러 갈래로 나눠 싣게 했다. 적기 쉬운 물건은 안쪽으로 들였고 덮개는 겹겹이 씌웠으며 혹시 모를 손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느린 길을 택했다. 빠른 길보다 확실한 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 시간 동안 서연은 등잔불 아래에 앉아 있었다. 종이가 젖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가며 검수표를 다시 펼쳤다 접었다. 수량, 묶음, 운송 순서, 한 줄 한 줄을 눈으로 따라가며 혹시라도 빠진 것이 없는지 끝까지 확인했다. 지금 놓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날이 밝았다. 수레는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고 짐은 약속한 수량 그대로 풀려나왔다. 젖은 것은 있었지만 상한 것은 없었고 흐트러진 것은 있었지만 사라진 것은 없었다. 검수는 조용히 끝났고 문제도 없었다. 그날 한양 객주 주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한동안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던 끝에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약속을 지키는군. 사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그 말이 닿을 만큼만 조용히 대답했다.
지키는 약속이 제 전부입니다. 그 거래 이후 길상의 상단은 한양에 자리 잡았다. 시골 상단이 아니라 한양에서도 통하는 상단이 됐다. 그리고 그때쯤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더 이상 맞던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어느 밤 서연이 길상에게 말했다. 나 이제 당신 옆에서 그냥 숨만 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당신이 이뤄내는 것들을 함께 이루고 싶어. 길상이 답했다. 저는 그 말 하나를 평생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우리 부부가 될까? 길상은 숨을 삼켰다. 서연이 원한다며. 그리고 서연이 무섭지 않다며.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서연은 웃었다. 작게 하지만 분명히. 무섭지 않아. 이제는 같이 무서워할 사람이 있으니까. 혼례는 한양에서 치르지 않았다. 서연이 말했다. 나는 고을에서 시작했어. 끝도 그곳에서 하고 싶어. 둘은 고을로 돌아왔다. 혼례는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려왔다. 서연이 웃는 걸 보고 싶어서, 길상이 어떤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는지 보고 싶어서. 서연은 스스로 붉은 치마를 골랐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았다. 길상은 하객들 앞에서 말했다. 저는 머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누군가의 종이 아니라 서연의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서연을 두려움에서 끌어내준 사람이 아니라 서연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맞으며 살았지만 맞으며 끝내지 않을 거야.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선택할 거야. 그리고 그 선택 안에 이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울었다. 혼례가 끝난 밤 서연은 길상에게 말했다. 나 이제 정말로 당신을 믿어도 돼? 길상이 답했다.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면 제가 다시 서겠습니다. 서연은 길상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가 돌아왔다. 길상의 상단은 고을과 한양을 잇는 길목을 잡았다. 정직한 거래는 느리지만 강했다. 사람들은 길상의 상단을 통해 물건을 맡기면 마음이 놓였다. 서연은 한양에서 배운 기록과 검수 방식을 고을에도 적용했다. 소작인들에게도 정당한 몫을 남겼다. 착해서 나눠준다가 아니라 이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 원칙이 부를 만들었다. 돈이 돈을 부르는 게 아니라 신뢰가 신뢰를 부르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서연을 마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주인이라 불렀다. 장부의 주인, 가게의 주인, 인생의 주인. 마지막으로 윤재호의 소식이 아주 멀리서 들려왔다. 어느 비 오는 날 길가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누군가 물 한 모금을 건넸지만 윤재호는 마지막까지 중얼거렸다 한다. 내가 양반인데 그 말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과 함께 사라졌다고.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길상이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괜찮아. 내 인생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없어.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비가 와도 이제는 숨이 막히지 않아. 길상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다. 그 집에는 더 이상 울음이 새어나오지 않았다. 대신 밤이면 등잔불 아래 장부 넘기는 소리와 작은 웃음이 남았다.